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자주자주 하는 생각이 너무 행복하다, 삶이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항상 제 삶이 막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고 그렇기만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맞는 방향으로 잘 걸어왔구나, 맞는 방향으로 잘 살아왔구나, 그때 내가 했던 선택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맞는 걸까 되게 불안할 때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선택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면서 참 잘했다 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선택이 내 삶을 바꿨구나, 20대 세상 보는 눈을 크게 바꿔줬던 5가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 제가 어리기도 하고 앞으로 살 날도 많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이미 제가 너무 막 성공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럽기도 한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컨텐츠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결핍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약점을 드러내면 결국에는 그게 나의 발목을 잡게 된다.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충분히 많으니까 저는 조금 더 반대되는 약점을 드러냈을 때, 내 결핍을 드러냈을 때 장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좀 믿음이 있어요. 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이런 제가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용기를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 실패했던 과정, 제 약점, 제 결핍, 제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다 여러분께 과정에서 공유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To help을 통해 제가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서 저는 어린데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뤘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질투나고 견제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의 제 모든 실패의 과정, 부끄러운 과정들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와, 저랬던 애도 저게 되네? 와, 저렇게 하니까 저런 사람도 이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가 약간 희망편? 이렇게 별로였던, 이렇게 못나 보이고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도 결국 노력하니까, 결국 이렇게 사니까 된다더라 라는 어떤 희망을 전하는 역할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완벽해 보일 것 같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사실 나도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나는 지금도 이게 약점이야. 사실 난 이런 결핍이 있어.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득이 될 때도 많다고 생각해요. 견제나 질투보다는 마음을 열게 만들고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잘 됐을 때 질투보다는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이 과정과 결핍, 약점까지 공유했을 때 얻는 대가라고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는 제가 아나운서 준비 변화 과정을 담았잖아요. 이 영상이 48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진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타고나길 외모도 목소리도 뭐 여러 가지 능력치에 있어서 아나운서가 되기에는 선천적으로 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완성형인 아나운서가 된 모습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족했던 제 모습을 기록하고 오픈하고 부끄럽지만 공유했기 때문에 결핍을 드러낸 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된 이유기도 했고요. 또 제가 드림메이트라는 스피치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타고나길부터 처음부터 아나운싱 잘하고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 너무 부러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피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이 애 같은 말투, 스피치를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컴플렉스, 이걸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들은 도움이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비포 애프터가 세고 애 같은 말투였던 과거 흑역사가 있잖아요. 국제금융협회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그런 생생한 흑역사 때문에 저와 같은 컴플렉스를 겪고 있고 애 같은 말투인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바꿔야 진짜 얘 같은 말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김에 홍보도 할게요. 드림메이트 모집 중입니다. 두 번째는 믹스 능력이에요. 상위 1%로 잘해야겠다라고 부담을 가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상위 10% 안에 드는 능력 3가지 정도를 결합해서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를 구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접근하기도 쉽고요. 한 개만 진짜 미친 듯이 잘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그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나운서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세상에 제일 아나운싱을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영어도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완전 현직 통역사, 10년차 통역사처럼 진짜 영어로 씹어먹겠다 이 정도로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위 1%는 아니고 상위 10% 정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경제도 좀 알긴 하지만 애널리스트가 될 만큼 잘하지는 않고요.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 편집도 하지만 뭐 거기에 전문 분야라고 하기에는 뭐 제가 10만, 100만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수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제 모든 능력을 결합해서 아나운서인데 영어를 잘하고 경제를 보는 눈도 있으면서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영상 편집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저라는 캐릭터가 흔치 않고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한두 가지만 정말 최상위로 잘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생각보다 거기까지 닿는 길이 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나는 진짜 하나만 미친 듯이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아나운서로서 발음 발성 최강자가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직업관을 가졌던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상위 10% 능력들을 결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꽤나 만족스러운 삶을 꾸릴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에서 탑을 찍는 게 더 적성에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에서 탑을 찍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저글링을 잘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것도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 검사 받는 거예요. 내가 체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식곤증이 진짜 너무 심해서 그냥 밥을 먹으면 마취총을 쏜 것처럼 그냥 잠들었거든요. 진짜 안 자고 싶어서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막 오들오들 떨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스탠딩 책상에서 일어서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밥을 먹으면 그냥 무조건 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되는 인간인가? 나의 의지력의 문제인가? 막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된 게 제가 일반인들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약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식곤증을 조금 느낄 때 나는 진짜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순서나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전체 피로도, 컨디션, 집중력 모든 것들이 좌우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유전적으로 내가 취약한 부분, 뛰어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봤다면, 내가 학생 때도 이런 걸 좀 알았다면 대학을 한 급간 더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미련한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본인의 환경들을 미리 알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말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제가 살면서 이루었던 성취들의 시작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드림메이트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유튜브도 구독자 4,000명? 막 이렇게 되게 작았을 시절에 당시에 저보다 훨씬 큰 채널이었던 지윤 언니한테 콜라보 하자고 이메일을 보내고 줌으로 회의 같은 걸 하면서 이걸 진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결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냥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거를 같이 해야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언니가 얻을 이점은 뭔지, 이걸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내가 같이 하고 싶게끔 설득하는 말하기, 이런 걸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외에도 또 책을 쓸 때도 출판사들이랑 미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떤 설득을 하고 말을 했을 때 되게 미팅이 잘 성사되었던 적이 많고, 또
또 그러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원하는 회사를 다니기 전까지 제가 정말 이곳저곳에서 경력을 많이 쌓았거든요. 근데 그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정말 많은 회사를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건 그 면접에서 내가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하든 말하기를 되게 잘하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카테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면대면 면접을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없어도 갑자기 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너가 지금 이거에 대한 게 부족하니까 이 자리는 못 주겠지만 다른 걸 해볼래? 이렇게 제안이 올 정도로 면접에서는 항상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설득하는 말하기, 논리적인 말하기 이런 것들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 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 삶을 바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는 건 첫 번째로 끊김없이 유려하게 말을 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그 말이 논리적인 구조에 맞춰서 탁탁탁 전개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내용이 굉장히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뾰족하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말할 때 태도, 눈빛, 표정, 아우라,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비언어적인 부분도 있겠죠. 아나운서를 하면서 더 전문화되면서 디벨롭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는데, 이런 제 노하우들을 언젠가 한번 클래스를 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왔어요. 근데 아직 내가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항상 미뤄왔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준비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운영하고 있던 스피치 클래스인 드림메이트의 그 중에 하나의 클래스, 세분화된 클래스로서 말 잘하기 특별 코스 클래스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계속 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정말 자신이 있고 누구에게나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준생은 당연하고 직장인들, 사업가, 모든 프리랜서 분들까지 정말 이 말 잘하기의 영역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배워놓고 마스터를 한다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세계,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무한하게 확장이 되거든요. 기존의 드림메이트에서는 발성, 말투, 발음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다면 여기선 정말 말 잘하게 되는 논리성, 유려함, 설득력, 뾰족함 이런 것들을 채워드릴 거고, 플러스 알파로 말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눈빛, 표정, 아우라, 제스처, 자세, 태도 이런 모든 비언어적이고 외적인 카리스마도 키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지금 더보기란을 통해서 드림메이트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발성, 발음, 말투, 애 같은 말투에서 어른 말투로 바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상 스피치 팀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신설된 정말 말의 내용을 제대로 잡아보는 말 잘하기 코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 잘하기 특별 코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5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 난 평생 이거 절대 안 해 라고 했던 그 스스로에 대한 편견을 깨보는 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지평을 열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예시가 운전하기였어요. 그 차가 유지비도 많이 들고 차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막 이렇다는데 차를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가 약간 ADHD예요. 그래서 ADHD인 나는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멀티가 안 되니까 제가 공간 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아무튼 저는 그런 모든 제 성향을 종합해 봤을 때 나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게 나에게도 이롭고 세상에도 이롭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평생 난 운전을 안 할 거다, 버스와 지하철만 타고 다닐 거다 막 이렇게 결론을 지었었거든요. 23살? 4살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평범한 어느 날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냥 그 운전하는 차가 쉥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근데 갑자기 그날 그게 되게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이하죠?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나도 운전을 해볼까?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운전을 하고 사는데 나만 못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뽐뿌가 왔고, 그래서 갑자기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고, 제가 20살 때 운전면허 학원을 따야 된다고 하길래 그때 학원 선생님이 너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래서 막 혼나고 시험을 보지 말라고
시험 볼 그게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학원만 다니다가 학원비만 날리고 시험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웬일이에요. 이게 3, 4년 지났다고 뭐가 사람이 달라지는지 시험을 한 번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신체의 능력치인지 뭔지 감각인지 그런 것도 바뀌고 또 내 주변 환경이나 나의 돈벌이 능력치 이런 것도 더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평생 난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운전이 가능해서 생긴 만족감, 제 세상의 확장 이런 이점들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와, 난 이거 절대 안 해. 나름의 나의 논리적인 이러한 이유로 나의 성향엔 이게 안 맞아서 이건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되게 결론을 지었던 것들, 심지어 그냥 무작정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명확했음에도 생각이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어느 날 갑자기 삘 받아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뀐 생각이 꽤나 맞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면서 되게 잘했다. 만족감 높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들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 좋아하시면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드림메이트 클래스도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마감 전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